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패션유통정보연구원의 이남희 수석입니다. 네, 저희는 빠디라고 하는데요. 사실 너무 걱정을 했어요. 제가 마지막 세션이라 다 돌아가실까봐. 근데 다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는 빠디라고 하고 저희는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트렌드랑 빅데이터 관련 전문 연구 기관이고요.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 후원 그리고 섬유산업회 주관으로 섬유패션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저희가 1년에 2번씩 프리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나 운 좋게도 저희가 SFS와 함께하게 돼서 저희 세미나가 더 풍성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20FW 프리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세미나의 큰 주제는 안티 컨슈머 대 슈퍼 컨슈머입니다. 패스트 패션의 열풍과 함께 나타난 굉장히 빨리 쓰고 그런 빨리 거리는 소비 흐름이 이제 바뀌고 있어요. 제너레이션 G라던가 밀레니얼들의 소비 습관으로 인해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형이면서도 또 앞으로 지속될 그런 새로운 소비 흐름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 컨슈머와 슈퍼 컨슈머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주변에서 굉장히 작거나 혹은 또 크게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충돌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네. 나와 다름을 인정 그리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그런 인클루시브 트렌드 대 섹시 트렌드인데요. 보시면 어웨이지와 니드스라는 브랜드의 콜라보 캠페인 그리고 캐주얼 브랜드 노아랑 히트닝 뮤지엄이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가족 형태의 그런 모델들을 사용했고요. 모두 인클루시브 트렌드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특히 팝스타 리안나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리안나의 세비시 팬티라는 그 란제리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는 굉장히 다양한 체형의 인종과 모델을 사용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 브랜드가 최근에 19FW 란제리쇼에서 란제쇼는 또 특히 비공개를 진행을 했어요. 비공개를 진행하면서 아마존 프라임과 국정 방송 계약을 하고 또 굉장히 더욱 화려해진 퍼포먼스 그리고 다양한 모델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빅토리아 시크릿인데요. 굉장히 섹시한 브랜드죠. 네. 그런데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너무 섹시한 걸 모집하다가 제너레이션 G와 그 밀레니얼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매출도 이렇게 확 쪼그라들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던가 트랜스젠더 모델을 부랴부랴 섭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간 거예요. 여러분들 조모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시는 분? Do you know Thomas? 조모? 조모는 Joy of Missing Out이라는 단어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제외되는 건데 Missing Out은 제외되는 거 오히려 즐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한테 연락이 안 와도 미련을 갖지 않고 나 혼자 잘 논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트렌드와 또 함께 1인 가구의 증가라던가 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그런 밀레니얼들이 함께 해서 홈트 시장이라던가 배달 시장 그리고 구독 시장, 홈웨어 시장의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오고 있죠. 반면에 오른쪽을 보면 이제 포모인데요. 포모는 반대말이에요. 포모는 뭘까요? F가 뭐예요? 일단 토마스. 가장 어린 토마스. 삐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외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오히려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밀레니얼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모이는 걸 좋아해요. 특히 운동할 때 그러는데 크루를 만들어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잘 활용한 브랜드가 룰루레몬이에요. 근데 앞에서 안 좋은 기사가 있었다고 연사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요가복 브랜드 룰루레몬이 청바지를 위협하는 브랜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요가복을 잘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와 함께 모여서 이제 운동하게 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스웨트 라이프라고 하는데 그런 이벤트를 열어서 그런 주요 도시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인다고 해요. 패션계 액티비즘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시작된 게 트럼프가 당선되고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근데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최근에 왼쪽에 보시면 구찌 컬렉션인데요.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정신병원을 연상시키는 그런 환자복을 입혀가지고 논란이 일었는데 근데 이제 그 패션쇼 중에 어떤 모델이 이렇게 조용하게 등장하죠. 손바닥을 든 채 뭐라고 써있었냐면 정신건강은 패션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중단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연출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나중에 구찌 측에서도 전혀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리는 없었죠. 개인이 한 거니까. 근데 굉장히 힘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강한 액션들도 보여줘요. 그래서 오전 세션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반소비주의 단체죠. 이름도 무서워요. 멸종 저항이래요. 근데 그 단체가 굉장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래서 패스트 패션을 강하게 비판하고 덜 소비하자 이렇게 운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윈스타와 핀스타인데 윈스타가 어떤 단어의 그 합성어인 줄 아시나요 혹시? 리얼이랑 인스타그램의 합성어고요. 핀스타는 페이크랑 인스타그램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린스타는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다 가지고 있으시죠? 린스타 계정? 네, 그죠? 린스타는 공개 계정이에요. 그리고 최상의 사진 올려요. 필터를 막 사용해가지고 최상의 사진, 각도도 조절하고 예쁜 척 셀카하고 이런 거고 핀스타는 반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비공개고 그리고 개인적인 내용들을 올려요. 그래서 어떻게 불리기도 하냐면 베스트 프렌드랑 인스타그램 합성해서 빈스타라고 불리기도 해요. 사실 저도 생각해봤더니 제가 두 개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인스타 하나 올리려면 정말 필터를 몇 개를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고 또 린스타는 어떻게 보면 핀스타와 굉장히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필터 대 리얼이에요. 요새 필터가 너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유땡땡이라던가 F땡땡이라던가 저도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필터들로 사진을 찍었더니 이제 일반 카메라로 제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프로필 사진도 너무나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도대체 누구냐고. 그래서 너무 아까 바로 옆에 있는데 너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넘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필터가 발달한 다음에 온라인상에 또 다른 나의 페르소나가 존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렇다고 해주세요. 반면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왼쪽 보시면 리얼 트렌드인데요. 리얼리즘. 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고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제 연출하는 것이 오히려 쿨해 보이는 젊은 세대들한테 그런 트렌드예요. 헐미트 랭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여러분들? 그 브랜드에서 최근에 레드 헤어 캠페인을 펼쳤어요. 미국의 레드 헤어, 그러니까 빨간 머리죠. 빨간 머리 분들이 되게 소수래요. 근데 그런 소수들을 위한 레드 헤어 데이가 있대요. 그 레드 헤어 데이를 기념해가지고 빨간 모델 광고들, 모델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상징하는 의미는 있는 그대로 내가 아름답다 그리고 오히려 쿨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캠페인이었어요. 다음은 앵자이티 대 카인드니스예요. 너무 화가 많잖아요 요새 여러분들? 저만 그런 거예요 또? 네. 저 요새 너무 화가 많은 것 같아요. 반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봐도 너무 갈등이 많잖아요. 언급은 따로 안 할게요. 다 아시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몸살을 앓고 있죠. 패션계에서는 빅토르 앤 롤프가
19SS 꾸뚜르 컬렉션에서 이렇게 총 18벌의 아방가르드한 패션 스타일을 한 거였는데 드레스는 굉장히 가하잖아요. 근데 앞에 또 문구가 또 되게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whatever 이런 문구가 있고 그리고 그리고 보면은 사진 찍지 마. 그리고 이 문구는 뭐라고 써있냐면 수줍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난 널 좋아하는 게 아니야 라는 문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기 민망할 때 입고 이제 짠하고 나타나고 싶은 그런 드레스였어요. 이거 입고 딱 나타나면 더 이상 이제 나한테 말 걸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반면에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지만 오히려 이런 사랑이나 친절이나 그런 거에 대한 요구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되게 단체들이 너무 다양한 걸 이번에 알았어요. 이것도 이제 이름이 단체인데 Random Acts of Kindness라는 단체예요. 비영리 단체인데 친절이라는 랜덤 행동들이라는 이름이에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근데 이 단체가 하는 일은 친절을 놈으로 만들자, 즉 표준으로 만들자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소셜 이벤트를 열고 그걸 통해서 직장 안에서 친절이라는 그런 문화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KFC가 그거 굉장히 잘하죠. KFC가 친절, 유머, 뭐 신뢰 이런 걸로 밀레니얼이랑 젠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 광고도 굉장히 진정성 있고 유머러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사과하는 방식도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그래서 2018년에 KFC가 닭고기 부족으로 인해서 영국과 아일랜드의 900개 지점을 임시적으로 문을 닫았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이 사건은? 난리가 났죠. 소셜미디어에. 아니 먹으러 갔는데 닭도 안 팔고 그래서 다 올린 거예요. 즉각적이고 굉장히 신랄한 비판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KFC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렇게 KFC를 바꿔서 제가 발음을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자아 비판을 하는 거죠. 미안해 이렇게. 그랬더니 오히려 젊은 소비자들은 뭐야 이렇게 쿨한 거야 이러면서 또 오히려 호감도가 더 높아지게 된 거죠. 다음 이제 컨슈머리즘 대 컨슈머레스인데요. 이 문구를 보시면은 인스타그램에 이미 업로드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 드레스 더 안 입을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패스트 패션이나 소비주의를 이제 상징하는 문구인데요. 또 보면은 이거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버려진 옷덤이에요. 근데 프리아 알루 아리아라는 그 학생이 인도와 이제 나이지리아의 그 재활용센터를 어느 날 방문합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그 의류 폐기물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그거에 또 영감을 받아서 컬렉션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H&M 디자인 어워드에 상을 타기도 했고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반면에 이제 젠지를 중심으로 옷을 좀 덜 사자. 그 대신 이제 빌려 입거나 잘 관리해서 오래 입자.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렌트 더 런웨이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이제 빌려 입는다던가 공유한다던가 그런 시장이 마켓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동화 세탁 전문가가 있는 거 혹시 아셨어요? 아셨구나. 저는 몰랐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나이키에서도 운동화 세탁 전문가인 제이슨 마크라는 분이 있대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나이키랑 협업을 해서 에어맥스 데이가 있는데 그 에어맥스 데이에 나이키 신발을 이제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었어요. 이렇게 덜 사고 잘 관리하고 오래 입자 이런 게 이제 젊은 친구들로부터 오는 새로운 소비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례들을 쭉 봤더니 우리를 둘러싼 그런 굉장히 수많은 환경에서 충돌 대립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대립된 사례들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취향과 다름을 어떻게 좀 쿨하게 인정하는 그런 인정하고 또 가치를 중시하는 흐름들을 엿볼 수가 있어요. 특히 제너레이션 G라던가 밀레니얼들이 중심으로 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충돌이 있지만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충돌 속의 균형이라는 큰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해요.
안티컨슈머인데요. 저도 이제 옷장을 보면서 이제 시즌이 바뀌었잖아요.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입을 옷은 많은데 왜 이렇게 옷들이 많은 거지? 입을 옷은 없는데 과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많은 물건들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저만인 거죠. 근데 이렇게 새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과잉 소비주의가 뭔가 약간 막을 내리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또 브랜드들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소식이죠. 많이 팔아야 되는데 소비를 하지 않는다니. 그러니까 전략을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17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30년이 되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고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2030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말일까요? 네, 한번 지켜봐요. 네, 2030년 기억을 하면. 그래서 이 안티컨슈머에서는 과소비를 지양하고 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소비주의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소비자나 리테일러들의 움직임, 그리고 취향을 표현하면서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문 생산 방식이라던가 또 뭔가 불편을 감수하는 그런 소비 습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영 제너레이션의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친구 다 아시죠? 그레타 툰베리 16살인가 그런데 연예인보다 더 유명한 10대입니다. 스웨덴 국적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환경오염에 대해서 너무 심각함을 느끼고 갑자기 이제 금요일만 학교를 안 갑니다. 그러면서 의회 앞에서 시위를 시작하게 됐고 또 더 나아가서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그런 환경단체를 만들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1인 시위였어요. 혼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국제기후 파업이라는 시위를 굉장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끌고 있어요. 그 어린 친구가. 그리고 최근에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자 또 태양광 요트를 탔습니다. 그게 탄소 배출이 적대요. 근데 비행기를 타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10년치리 걸리고 화장실도 없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튼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또래 친구들, 심지어 이제 어른들까지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 친구가.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물결을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 툰베리의 행보가 정말 주목됩니다. 많이 팔아도 될까 말까 하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제품은 사지 마시오라는 광고를 하는 리테일러들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네, 오른쪽인가요? 네, 코카콜라인데요. 코카콜라는 재활용하는 걸 도와주지 않을 거면 우리 코카콜라 사지 마시오라는 캠페인을 벌였어요. 2018년부터 코카콜라가 쓰레기 없는 세상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연장선에서 그 플라스틱병 수거에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게끔 만드는 캠페인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노스페이스인데요. 노스페이스는 2019년 지구의 날에 미국 전역에 있는 113개 지점에 문을 닫아요. 문을 닫으면서 저런 문구를 딱 광고를 실었죠. 우리도 지구 탐험하러 나간다 이런 문구를 실었어요. 본사 역시 이날 다 이제 휴일로 지정해서 직원들이 하루 쉴 수 있게 만들었죠. 이게 가능한가요? 보통 우리 회사에서? CEO라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113개의 문을 닫고 모든 직원이 지구 탐험하러 가게 쉬게 한다는 게 쉽진 않은 결정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CEO면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나가긴 어딜 가. 죽어라고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파타고니아도 이미 유명하죠. 2011년부터 옷을 제일 많이 팔아야 할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에 Don't buy this jacket이라는 광고를 뉴욕타임즈에 딱 싣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딱 보면은 우리 제품은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오래 입을 수 있으니까 자주 살 필요 없어. 어떤 게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 보고 와 진짜 대단한 자신감이 있는 기업이구나. 그렇지 않고 저렇게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과 자신감에 바탕이 깔려서 아이러닉하게도 파타고니아 이 광고 이후에 매출이 훨씬 뛰게 됐다고 합니다. 사지 마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보면
브랜드에 대한 그런 자신감과 또 한결 가치로 생각하는 신념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에델만의 글로벌 브랜드 리포트 조사 결과인데요. 전 세계 소비자의 3분의 2가 빌리프 드리븐에서 신념 중심 소비자예요. 3분의 2. 엄청난 거죠. 3분의 2면. 이게 뭐냐면 브랜드가 이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브랜드 제품을 피할 것인지 불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브랜드로 갈아탈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스펙티큘러는 이제 방관자 그룹이라서 좀 빼면 그 밑에 이제 조이너 그룹이랑 좀 더 이제 강한 신념을 가진 리더 그룹인데 얘네의 퍼센테이지가 2017년도에는 51%였는데 2018년도에 64%로 14%나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저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티 소비 운동들도 굉장히 주요하게 보여지는데 앞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멸종 저항이라는 기후변화 운동 단체예요. 얘네 좀 과격하게 나오는데 런던 패션 위크 전에 런던 패션 위크를 취소하라라는 공개 서한을 영국 패션협회에 보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런던 패션 위크를 취소하시오. 런던 패션 위크는 패스트 패션과 그리고 그 이상의 소비를 초래하는 욕망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취소가 될까요? 안 됐습니다. 네, 안 돼서 했는데 그 앞에서 이제 안 되니까 장례식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패션은 죽었다 이러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1년 동안 옷을 사지 말라고 당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런던 패션이 평화롭게 잠들다. 1982년, 1919년 막 이런 묘비 이런 것도 세우고 막 묘비명 올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피 흘리는 장면들이 너무 좋고 그리고 멸종위기의 사라 아놀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패션에서 창의성은 더 많은 옷들을 만드는 걸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근데 이 멸종위기 단체가 더 나아갑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의류 구매 불매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게 이름이 XR 보이콧 패션이라는 운동인데 소비자들에게 옷을 사지 말고 대신에 재활용하거나 업사이클 제품만 구입하고 아니면 대여하거나 물물교환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모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옷을 다시 수선하고 다시 입고 다시 사랑하라라는 모토입니다. 그래서 52일 동안 왜 52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52일 동안 새로운 옷을 사지 말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52일일까요? 이를지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그래서 2019년 6월에 이 인스타그램이 오픈을 했어요. 진짜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7,000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통 팔로워들이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에요. 그게 굉장히 놀랐었어요. 네. 리사이클 제품이 또 이렇게 핫하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갑을 안 열 수가 없겠죠. 저도 이거 보자마자 진짜 너무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마시는 네스프레소 아시죠? 네, 네스프레소가 스웨덴 자전거 브랜드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라고 칭하더라고요. 벨로소피와 콜라보를 했는데 이름도 리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전거를 선보였어요. 네스프레소가 이미 이제 이 알루미늄 캡슐을 재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팬시한 펜을 제작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렇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스프레소를 드셔보시는 분들이면 아실 텐데 그 보라색 캡슐 아시죠? 아르페지오. 그거를 이제 재활용해서 조 자전거를 만들었어요. 저기 시크하게 서 계신 분이 CEO래요. 그래서 영상 한번 보실게요. Well, I think to make something beautiful, you really have to believe in it yourself. For me, it's a question of doing something with passion. Then you have the possibility to do something that is really beautiful. If beauty comes in caring, taking care of the details, then I think Nespresso is really working within the beautiful field. I think they are extremely conscious about sustainability, and I think that is the same way for philosophy.
all bikes are special to me, especially my own. But I think the Nespresso and Velocity bike are special because they are made of recycled Nespresso capsules. And to see what you actually can do with recycled aluminium, this is what you could do with recycled coffee capsules from Nespresso. I think that is inspiring to work with. So to make this bike with recycled capsules where we blend the two brands together, you know, it's the color, it's the composition, the different materials, the cup holder basket in wood. We have designed 되게 예쁜 게 종이잖아요. 그게 beautiful 에스프레소 bikes that I made. 캡슐 모양이에요. And being part of that and letting my bikes be part of telling that story, I think it's great. The Nespresso capsules are endlessly recyclable, and with that you can do so many beautiful things. G세대가 렌탈과 이제 빈티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래요. 앞으로 주요 소비층이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그래서 이들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가 리셀과 렌탈 마켓에 굉장히 성장을 가져오고 있고요. 그래서 백화점, 콧대가 높은 백화점도 이제 장사가 안 되잖아요. 요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셀 제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해요.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프레드업 아시죠? 그 프레드업이 백화점 메이시와 그리고 JC펜이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그래서 백화점 내 한 섹션에 이런 프레드업 섹션을 만들어서 리셀 제품을 팔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반 아웃피터스 다 아시죠? 라이프 스타일 패션 브랜드인데, 그 어반 아웃피터스도 누리라는 구독 서비스를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6벌을 빌리는데 80달러만 내면 돼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이제 구매도 하고 입고 난 후 소비자는 이제 반납만 하면 되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고요. 지금 보시는 옷들이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옷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입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디자인은? 어떤 저기 남성분이 굉장히 인상 쓰고 오시는데 힘드실까 봐요. 보시기가. 근데 저는 많이 발전한 거라고 생각되는 게 3D 프린팅 드레스는 굉장히 아티스틱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줄리아 데이비라는 디자이너는 이분의 디자인은 그래도 좀 누구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적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하는 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활용해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고객이 원하는 기장이랑 원하는 색상이라던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실루엣 간단하게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주문한 그런 수량만 생산할 수 있게 돼서 재고 부담도 없고 또 버려지는 원단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뉴욕 패션위크도 굉장히 3D 프린팅에 대해서 이슈가 많았대요. 그 중에서 3S4라는 그 디자인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게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패브릭이에요. 굉장히 테크니컬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아티스틱하고 굉장히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그래서 이런 옷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커머스 마켓이 제가 이제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젠지의 놀이터가 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브랜드가 튠릴이라는 앱이에요. 이 앱은 명품 의류 소유자 그리고 대여자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을 연결해 주니까 P2B 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되게 잘하는 게 이제 메신저가 있대요. 그래서 서로 친구들끼리 의상 코디법이라든가 액세서리 활용법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빠르빠르 빨리빨리 응답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디팝은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디팝은 2011년에 런칭을 했는데 매출이 2,500억 원 규모래요. 2,500억 원. 그리고 얘네는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커머스계의 슈프림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인기를 끌었냐 하고 봤더니 빈티지 제품을 리워크해서 판매하는 친구들이 완전히 이 디팝에서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티지 스타일이라던가 그리고 피드도 인스타 피드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서 10대들의 패션 성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안티 컨슈머 사례들을 보셨는데 그 안티 컨슈머에서 표현되는 그런 컬러들을 제가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앞에서 안티 소비주의 운동 이런 것들 말씀해 드렸는데 소비주의에 대한 그런 직관적인 액션을 상징하는 그런 브라이트 컬러라든가 반면에 천연염색 앞에서 이제 지난 시즌이랑 지난 세션에서 천연염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천연염색 생분해성을 표현하는 그런 페이디드된 컬러감들 그리고 이제 자연의 본질과 심을 표현하는 그린이랑 카키 컬러가 굉장히 주요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룹은 이제 블루 그룹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 스토어 이미지가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이 안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스토어 브랜드인데요. 패스온 플라스틱이라는 스토어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벽지가 폐기물 프린트 벽지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소비자들에게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이제 시각적으로 상기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스토어고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저 브랜드는 에티컬 브랜드라는 컴이라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최근에 컬렉션했는데 세컨 B라는 컬렉션이에요. 거기서는 재활용 원단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패치워크 기법을 활용해서 100% 에티컬 패션을 이제 지향하는 브랜드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프리아 알루 마리아라는 그 학생인데요. 그 학생이 H&M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빈티지한 옷들과 패브릭을 사용해서 옷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M 사례인데 3M도 불필요한 그런 테이프의 사용을 줄이고자 이제 봉투 자체에 테이프가 붙어있는 그런 3M 봉투를 새로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비롯되는 보여지는 굉장히 창의적이면서도 굉장히 지속 가능성을 표현하는 컬러로 블루와 네이비가 중요한 컬러로 제한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이콜라저라는 그룹인데요. 자연 부산물이라던가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든 제품들이나 천연 염색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기에서 이제 오는 컬러들 이런 것들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 스니커즈를 보면은 러프한 느낌이 굉장히 나잖아요. 컬러감이 균일하지 않고 이게 식물성 소재를 사용해서 컬러를 냈대요. 제작한 스니커즈고 이 밑에 있는 거는 바나나 잎과 식물을 사용해서 제작한 여행용 제품들이에요. 여행 갈 때 쓰는 그런 것들인데 헤드폰이라던가 이게 진짜 작동을 할지 모르겠어요. 컨셉추얼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데서 오는 컬러감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저 씨위드나 저런 사례들은 음식 쓰레기를 활용한 다양한 실험을 하는 그런 디자인의 사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례는 버려진 부산물을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실을 만들고 그 실로 제작한 옷을 만드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제 업사이클 내추럴 트렌드를 굉장히 잘 표현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컬러들을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음식 부산물이라던가 남겨진 쓰레기라던가 천연 소재 등에서 표현되는 옐로우 그리고 그린이 제한돼요. 굉장히 그 내추럴하고 페이드한 컬러감을 표현하는 옐로우가 또 자연에서 온 그런 쌩한 느낌의 옐로우와 함께 이렇게 대비되면서 또 그린과 함께 제한되는 컬러 팔레트입니다. 과소비를 지향하고 소비주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컬러 그룹인데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그레타 툰베리 같은 그런 젠지들의 액션에서 표현되는 적극적인 경고를 표현하는 컬러 그룹이에요. 좀 브라이트한 컬러들이 제한되고요. 그리고 이제 액티비스트죠. 비비안 웨스트우드인데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액션에서 표현되는 그런 브라이트 컬러 그리고 네이비 이런 컬러들이 주요하게 제한됩니다. 그래서 뭔가 유스풀한데 컬러는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는 컬러로 제한되는 그룹이고요.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은 이 시기에 친절함이 주요 키워드로 부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좀 사랑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컬러 그룹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헐리우드 랭의 레드헤어 프로젝트에서 보여주는 컬러감들 그리고 코스메틱 브랜딩 그로시에서 하는 그 마케팅 그리고 요새 굉장히 핫한 스포츠 브랜드인데 42 per 54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포용과 인정 등을 표현하는 그런 컬러들이고요.
그래서 컬러는 핑크, 레드가 이제 주요 컬러로 제한돼요. 그래서 네이비와 함께 제한되는 컬러입니다. 바로 앞에 컬러들은 이제 그룹은 액션을 나타냈던 굉장히 적극적인 액션을 이야기했다면 이 로우바이 액션 테마는 좀 더 조용한 액션 그리고 조모 기억나시죠? 조이 오브 미싱 아웃 이런 트렌드를 표현하는 컬러 그룹이에요. 그래서 컬러는 굉장히 차분한 감성을 표현하는 이제 톤들이 제한되는데 이 보트가 100% 전기로만 움직인다는 보트예요. 이건 엑스쇼어라는 보트고요. 이 밑에 있는 스니커즈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아디다스의 스니커즈인데 100% 리사이클이 가능한 스니커즈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구찌 모델의 조용한 액션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사례들은 팝업 스토어인데 차트 아트 페어라는 이 북유럽 아트 페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리사이클 소재로만 이제 팝업 스토어들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케아의 그 매트리스, 버려진 매트리스로 만든 팝업 스토어고 중간에 있는 거는 종이로 만든 팝업 스토어래요. 그래서 그런 데서 보여지는 컬러감들. 그래서 이렇게 카키랑 라이트 그린 그리고 라이트 옐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분하면서 또 미니멀리즘, 쉼, 자연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컬러로 제한됩니다. 다음에 이제 슈퍼 컨슈머인데요. 안티 컨슈머에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하죠. 네, 슈퍼 컨슈머는 앞에서도 사회자분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나 자신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좋아하고 그게 온라인이 되든 오프라인이 되든 좀 다양한 페르소나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되겠어요. 자기가 굉장히 강하고 때로는 자기 감정 과잉 표출하고 이런 움직임인데요. 밈이나 애니미 뭐 이런 것들에서 영감을 많이 받은 이걸이나 이보이 이런 것들 트렌드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젊은이들을 통해서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은 드래그 컬처라든가 넌 바이너리 컬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테마입니다. 여러분들 이걸이랑 이보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단어를? 아니면 소프트걸, 비스코걸, 이걸의 차이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인가요? 저는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소프트걸은 맨 오른쪽에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여대생을 얘기하는 거고 비스코걸은 10대 룩이래요. 그래서 저 5분 남았대요. 뒤에 긴데 빨리 할게요. 그래서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 다른 애들이랑 좀 비슷한 팔로잉하는 그런 스타일, 대중적인 스타일 이거는 이제 요새 좀 핫한 건데 일렉트로닉 걸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디오 게임이라던가 밈이라던가 애니메이션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말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헤어는 이제 컬러드 헤어 그리고 두꺼운 메이크업 그리고 고스트룩으로 온라인 페르소나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들입니다. 이게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인스타그램의 이걸 이보이 사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랙 컬처인데요. 드랙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드랙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의 행위예술 분야가 됐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드래키는 나나 영롱 킴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수많은 브랜드의 러브콜을 받고 광고에 나오기도 하고 또 광고도 찍고 막 이랬는데 이분은 이제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드래키예요. 그래서 광고에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이번에 등장한 광고 캠페인인데 제가 좀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울리지 않게 또 티 브랜드의 모델로 이렇게 선발이 돼가지고 광고를 찍었더라고요. 시간이 허락할 만 좀 볼까요? Amazing things happen when you get outside of your comfort zone. That's why I'm in the middle of the f***ing woods. 버프 아주 Welcome to Camp y'all. Breathtaking. Get outside of your comfort zone. And come spill the tea with me at Camp Tazo. 이 사례는
좀 전에 이제 토마스가 얘기했던 사례라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스레드업이라는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조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조사를 했더니 G세대 소비자 중 3명 중 1명이 중고 옷을 살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스레드업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젠 G가 신선함에 대한 집착이 있대요. 그래서 얘네들도 매시간 온라인에 1000개의 새로운 아이템을 업로드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젠 G들은 옷장을 계속 옷들로 다른 옷들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이게 이제 환경에 해를 끼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티지 의상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문구를 보면은 젠지들은 라벨로 쇼핑을 하지 않는데요. 제 세대만 해도 충성도가 좀 많이 높았죠. 근데 절대 충성도가 없고 얘네들은 유니크한 스타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빈티지 스토어라던가 드리프트 샵이라던가 트리프트 샵이라던가 이런 데를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또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격, 또 서스테이너블, 유닉 이런 조건을 좀 충족시켜야지 요새 그런 젊은 친구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10대 팝스타 빌리 아일리시 아시나요? 아시죠? 네. 저는 그러니까 트렌드 리서처니까 트렌드 검색하느라 많이 보긴 했는데 제 딸이 너무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제 딸이 10대인데 그래서 진짜 10대 친구들 정말 좋아하는구나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제가 좋니? 그랬더니 음악도 되게 좋은데 패션 스타일이 굉장히 좋대요. 근데 이 친구의 패션 스타일 보면 평소에 오버 스타일이거든요. 이 친구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왜 오버 스타일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자신이 그러니까 성적 대상화, 몸이 그러니까 성적 대상화되는 게 싫어서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그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따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 늪에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어떤 게 나아요, 어울리지.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트렌드가 됐죠. 그래서 SNS상에서 온라인에서 완전히 다른 페르소나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어떤 중국의 SNS 스타가 비디오 캠을 찍는데 갑자기 앱이 꺼진지 모르고 막 찍었다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던 그런 사례를 접했는데 남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뷰티젠이라는 사례인데 카일리 제너라는 인플루언서 아시죠? 이분을 이제 모델로 사용했어요. 뷰티젠은 인스타 메이크업 트렌드를 굉장히 과장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술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필터나 그런 기술, AI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스타그램의 수많은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셀프를 표현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토마스께서 하셔서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컬러인데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슈퍼 컨슈머의 컬러예요. 네, 슈퍼 컨슈머의 컬러는 온라인과 디지털 세계를 표류하는 G세대가 느끼는 감정들을 표현하는 컬러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과장되고 좀 미니적이고 하이퍼한 그런 가상세계 페르소나를 표현하는 컬러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처음 컬러 테마는 나르시스트인데요. 남과 다른 개성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표현하는 컬러 그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핑크들이 이 컬러를 표현한다고 생각해서 핑크를 제안했고요. 그런데 이 컬러 그룹, 안티 컨슈머 컬러 그룹으로 제안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컬러 그룹이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가져왔어요. 결국은 내 만족 그리고 개성을 추구한다는 건 또 남도 인정한다는 게 되니까 결국은 또 이제 굉장히 다른 거지만 또 다른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핑크를 또 이 슈퍼 컨슈머 그룹에서 빌려와서 제가 아까 제안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리아 필터 그룹인데요. 이 컬러는 이제 온라인에서만 존재하는 3D 블록체인 드레스라던가 아까 얘기했던 그 더 패브리컨트 디지털 꾸뚜루 사례 그리고 e스포츠 인기가 굉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루이비통이 리그 오브 레전드 스킨을 디자인을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벌추얼 리얼리티 바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표현되는 컬러감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컬러는 그린과 라일락 이런 컬러가 비욘드 리얼리티를 표현하는 컬러 모두가 제한되고요. 다음은 슈퍼 컨슈머리즘을 표현하는 하이퍼 키치 테마인데요. 루이비통이 최근에 이제 선보인 컬러 스토어고요. 그리고 굉장히 리얼과 버추얼의 경계를 표현한 그런 아트 설치전, 그리고 뭐 굉장히 희창 감각의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컬러를 표현하고요. 컬러는 이제 오렌지와 핑크, 베이지가 함께 제한되는 컬러 그룹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걸과 이보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온라인 페르소나를 표현하는 컬러들인데 굉장히 초현실적인 느낌의 컬러 팔레트예요. 그래서 요분도 이제 미국의 DC 코믹스 등장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혹시? 아시면 젊으신 거예요. 전 잘 몰랐어요. 사실 저희 아들이 이러면서 이게 되게 유명하잖아 이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분위 이러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표현되는 컬러감들 이걸 이보이에서 표현되는 컬러감들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컬러는 이제 초현실적이면서도 낯선 느낌의 그런 블루나 핑크, 그린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그룹이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시즌 컬러들 몇 개 제가 짚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처음 그룹은 이제 오렌지 그룹인데요. 주요 컬러로 제안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디지털과 피지컬의 경계를 허무는 컬러로 이 오렌지 컬러가 굉장히 이번 FW에 주요하게 제안될 거고요. 벌추얼 리얼리티라던가 디지털 스페이스, 도피, 자기 표현을 위한 공간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때로는 굉장히 영한 감성을 표현하는 컬러로 디지털 브라이트 컬러로 오렌지를 제가 주요하게 제안합니다. 다음은 레드예요. 사실 핑크나 바이올렛의 이 레드가 굉장히 좀 몇 시즌 동안 좀 가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레드가 주요하게 제안되고요.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그런 메시지를 표현하는 컬러고 그리고 액티비즘, 포용, 유머 이런 것들, 친절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컬러로 핑크와 함께 제안되는 컬러 그룹입니다. 블루는 조금 FW인데 약간 브라이트한 개념이 있긴 한데 여전히 중요한 컬러로 제가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지속적이고 또 테크니컬한 감성, 유스풀한 감성 이런 것들 모두 갖춘 컬러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옐로우인데요. 옐로우가 최근까지 이제 젠지 옐로우, 브라이트 옐로우가 굉장히 많이 보였었잖아요. 근데 20FW에는 좀 굉장히 내추럴, 물이 빠진 듯한 이 옐로우가 개사가 될 것 같고요. 천연 염색이라든가 이게 이제 데님인데 천연 염색으로 표현한 데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천연 염색, 자연 세제를 표현한 컬러, 바이오디그레이더블, 3D 프린팅 그리고 코르크나 그런 집 이런 소재들 굉장히 지속 가능한 소재들에서 표현되는 컬러 그룹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에티컬 패션이 뉴 럭셔리가 된대요. 에티컬 패션 become new luxury.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 라일락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컬러 그룹이에요. 테크니컬한 그리고 벌추얼한 감성을 표현하는 컬러로 주요하게 제안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인데요. 사실 지금 굉장히 네온 그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카키를 굉장히 오히려 새로운 감성을 표현하는 컬러로 제안을 해드려요. 이 컬러는 내추럴한 감성도 표현하고 또 미니멀리즘한 그런 감성을 표현하고 또 차분함, 쉼, 자연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컬러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네. 베이지 컬러예요. 베이지 컬러로 브라운 톤들을 제가 제안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이제 농으로 되다 보니까 다양한 피부색을 인정하는 그런 다양한 피부색을 표현하는 브라운 톤들이 이제 베이지 컬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FW에도 이 다양한 톤들의 브라운이 굉장히 주요 컬러로 제안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시요? 됐나요? 지금까지 안티 컨슈머 대 슈퍼 컨슈머라는 두 개의 상반된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20FW 소비자 트렌드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컬러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팔아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티 컨슈머 소비 트렌드는 달갑지만은 않은 거가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젠지들에게, 밀레니얼들에게는
옷에 대해서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걸 더 사라, 옷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노력, 기업 가치, 그리고 신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